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요즘은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긴장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 도민들 정치 의식이나 수준도 참 높으시고 이 영상이나 이 라디오도 이 인쇄 매체처럼 이 발언들이 이른바 이 박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은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에 대해서도 기계적 중립이냐 아니면 의도대로 좀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가라 뭐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은 깔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클래스 건우문 홍순헌 두 패널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 이 두 분들에게도 격려와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를 많이 보내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역 정치권 분위기와 현안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레퍼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은 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일 운동들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하신다면 어떤 운동들을 하시는지도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분 패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예. 네. 너무 많이 더웠기 덥죠. 때문에 집안에만 계셨던 건 아니시죠? 아니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네. 있고. 에어컨은 계속 가동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뭐 에어컨은 없으면 실내에서 사실은 네. 살기 힘들죠. 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의 온도는 적정하신 거죠? 너무 시원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시원함을 제공하는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운동을 하다가 지금 방송 시작한 후에 영양제만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이나 국민들께서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옛날 그 동의보감에도 운보, 식보, 약보처럼 운동이 가장 큰 보약이라고 했는데 이번 방송에 이 사회자께서 이 멘트를 주셔가지고 네. 한 번 더 다시 운동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시작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겨서 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네.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당연히 건우문 우리 박사님도 운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잠깐 중단을 하시고 있다. 숨쉬기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순헌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네. 뭐 누구든 비슷할 겁니다. 아마 운동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쉬운 부분도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워낙 또 건강 관리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저도 유산소 운동을 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걷기.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약속이 있으면 네. 거기서 돌아올 때는 걸어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 거의 대부분이 뭐 저의 운동 방법인데 우스갯소리 네.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운동은 선거 운동입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선거운동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기가 다 빠진다는 느낌 받아서 상당히 선거 좀, 운동하면 기를 받게 되고 또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근육도 대해서는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그래서 열심히 좀- 안 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새벽 5시 일어나서 움직이면 네. 이 빠진다. 자주 해도 선거 운동을 자주 해왔지만은 상당히 힘들다. 네. 거기서
준비를 해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선거 운동을 했으면 다 당선하셨던데. 그 왜 저는 공천 못 받았을까요? 제가 문제가 많은가? 4시에 일어나서 한번 합시다 이제. 예, 각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농담 속에 뼈가 있는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홍 박사님 한 네. 번밖에 안 되시거든요. 한 번 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저는 차근차근 떨어졌지만 그래도 준비해왔다는 게 나름대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4시에 일어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농담을 하고 있지만 두 분 패널들은 날카로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원내 양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이제 전당대회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지역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당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어떻습니까?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각 여야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직은 국민의힘 부산 쪽은 전당대회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게 흥행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에서는 8월 22일 이제 정당대회를 하는데 확정이 됐군요. 네네네. 당 대표 출마하겠다는 후보자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대표가 나와서 당 혁신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그 전당대회 및 대표를 선출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정통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몇 분이 당 대표 선거에 도전 선언을 하셨죠 지금?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조금 어떻게 국민의힘이 부끄럽지만 비판을 해야 되는 거는 비판해야 되는데 조금 당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친한계 그리고 김우수 대표나 당 대표하신 그 장관이나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나 여러분들께서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 이렇게 안철수 의원 출마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지켜보면 또 단일화나 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또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불출마에 대해서는 차후에 총선에 대한 공천을 위해서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맞서 봐야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전 당원으로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지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표가 정해지고 나면 통합, 결집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 대표는 두 분이 거의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7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날은 영남권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전국 곳곳에 큰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고 또 그 피해 발생 속에서 정당 더더군다나 여당의 입장에서 당 대표를 축제처럼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장외 집회가 아닌 인터넷으로 SNS를 통해서 투표 과정을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의 당 대표도 유세가 아니라 오로지 현재 수해 현장을 쫓아가서 이 문제를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재난 구조 활동이라든지 복구 활동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 이 두 분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8월 2일 날 되면 우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8월 2일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네 당 대표가 이제는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 당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 두 분 그런가요? 모두가 훌륭하시기 때문에 네. 단 당선되신 분이 무엇을 하실 거냐 이것을 놓고 우리 당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이 우선은 이 국정의 문제, 흔들어져 있는 이 국정의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대표가 누구일까? 또 민생 회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리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막 그런 관점에서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까지 지역별 그 득표 현황을 보면 두 분 중에는 누가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네. 권리 당원만 투표를 했는데 네. 충청권과 영남권 두 곳만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정청래 후보께서 한 20% 정도 앞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일반 국민 투표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50%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까지 가봐야 이제 국민 여론조사는 30%가 30% 있습니다. 입니까? 네. 예, 당원들 권리 당원이 권리 55%, 당원만? 네. 예, 그리고 대의원이 15%. 대의원이 15%. 네. 네. 아직까지 좀 그 투표 인원들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뭐 저는 당직자로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두 분 모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권리당원으로만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팩트입니다,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나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 정치권의 구성 문제들도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한 뭐 구성상의 생각들도 두 분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은 그 전국적으로 시당위원장은 다 정해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인적 세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다음 개혁적인 방향성을 가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통합이 네. 가장 중요한 일이다. 통합.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구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윤어게인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 각자 정치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나 신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다 틀리고 마음도 틀린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제 다시 보수 정당의 기치를 세워서 국민들에게 만족을 하게끔 만들어 주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어쨌거나 지금 볼 때는 국민들에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보수 정당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당 공천 문제도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의해서 이제 공천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좀 지방선거에도 공천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선하면 경선 데이터도 오픈시킬 수 있는 네. 그는 자신 있는 네.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개혁 방안들이 새로운 당 대표가 좀 포함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제가 듣기로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여의도 워딩과 일반 워딩이 틀리니까 네. 요거는 조금 진정성 있게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은 그 말들이 KTX를 타고 가다가 대전쯤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이. 그래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예, 정치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홍 박사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도 부산 지역 그 지역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네. 아시다시피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당 대표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보궐이 된 거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임기 1년을 새로운 당 대표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나 또 부산시당 위원장의 임기는 네. 그대로 존속이 된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위원 한 분과 그리고 당 대표 선출 이렇게만 선출이 되기 때문에 보궐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단순하죠. 단순하면서도 또 우리 당의 입장이나 또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당 대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130만 명이나 되는 권리당원을 어떻게 잘 리드해 갈 것이냐, 또 흔들려 있는 이 국정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과 어떻게 잘 맞추어서 국가를 안정되도록 운영해 나가는 그런 지도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관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도 늘 난제인데 천만다행히 이번에 들썩했던 부동산 문제가 6억이라고 하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현재 잠재워 놨습니다마는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과제로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AI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안이라든지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AI 산업 중심으로 개혁할 것이냐, 이 부분도 큰 숙제가 될 것이고, 늘 그동안 짚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 네. 사법개혁 중에서는 검찰과 관련된 거, 그리고 경찰 수사권 완전 독립의 문제, 공소청을 만들 것이냐 수사청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해결을 해야 될 이런 지도부의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개혁 중에 방송 관련 언론 개혁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 당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관점에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 이것을 누구와 손발을 잘 맞추어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될 거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는 그 비슷한 흐름 속에서, 그 체제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개혁, 네. 뭐 변화 이런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사실 자충수를 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지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보거든요, 환경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환경은 좋은 여건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네. 지금 경제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가 그 협상이 8월 1일까지 네. 정해진데 아직도 지금 첫 발을 못 떼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2의 IMF가 온다는 뭐 설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금 경고등을, 빨간 적색 경고등을 켜는 부분도 많은데, 저희 현재 보수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성장과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끝내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제가 세중에서 많이 대화를 해보면 오히려 국민들은 더 걱정하는 게 정치의 안정화입니다. 현재 국민의 힘을 바라볼 때 정치의 안정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 이것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탄이냐 반탄이냐 하는,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과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서로 공존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위험스럽고 불안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관세의 문제, 이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더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주에 장관으로 입각을 하신 분들이 총출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고, 어떤 경우라도 국익에 반하는
그런 협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를 믿어 주시고 또 거기에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 내부에서 소란이 일어나지 말고 오히려 걱정하시듯이 대미 경제나 대미 외교의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줘서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정된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갈등 정치 제발 우리가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여당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갈등 정치, 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협치와 실용과 성과의 정치를 요구하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말씀드린 게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윤석열 정부 때 탄핵 부분부터 28번 그다음 국무위원들을 탄핵시켰다는 자체는 일을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탄핵을 누가 했냐? 그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했단 말입니다. 이제 여당으로서 온 상태에서 이제는 협치하자 이런 말하는 자체가 또 내로남불이에요. 그때 협치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났을 때는 언제든지 또 방향을 잡아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협치하자 이런 말씀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사실 좀 부끄럽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상당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잘난 거 없고 하지만 이 정치가 사류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가 조용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 왜? 우리 국민 자체가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활동의 부분 모든 그 활동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치만이 제대로 된다면 자연스러운 경제 어려움도 없다고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서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얘기를 잠깐 좀 네네네. 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시도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성은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여야의 시각들이 조금 다른 게 아니냐. 시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나 경남 도민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분위기들을 조금 느껴보셨을 텐데 행정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 저희 토론회 때 이 부분이 말씀을 많이 홍 박사니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나 홍 박사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먼저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여쭤보고 저도 준비를 통합 전문가 맞으시죠? 그건 아니고요.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 또 행정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제가 대화하는데 더 쉽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8차례를 약속을 했죠. 경남 쪽에 4번, 부산 쪽에 4번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행정 통합을 이루어 보자라는 게 부산과 경남의 그 합의된 의견입니다. 근데 결국 이 부분들을 놓고 볼 때 행정 통합이 되든 아니면 불경 통합이 되든 경제권 통합이 되든 문화권 통합이 되든 그 모든 것은 왜 필요하느냐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 하에서는 수도권을 빼고 난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개의 광역시 중에 부산광역시는 소멸 순위 1위에 현재 안타깝게도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문재인 정부 때는 불경 메가시티를 주장을 해서 또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고 추진을 하다가 완전히 민선 8기에 정권이 지방 정권도 완전 교체가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되어버린 네. 실정이죠. 네. 그래서 불경 주민들이나 또 특히 부산과 경남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 끝에 자치단체장들이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지사 두 사람이 나서서 울산은 이제는 우리는 안 빠졌죠.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이 두 광역단체에서 나서 가지고 진행한 게 행정통합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또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또한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봤듯이 경남 지역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도시의 빨대 효과가 된다. 결국은 창원 마산권이라든지 경남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다른 시군의 입장이라는 말씀. 부산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결국 수도권 1급 체제를 대응하는 이 경제력과 그 다음에 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뭘까? 이걸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행정통합을 해놓고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것은 불가능해진다, 실패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불경 메가시티도 마지막 단계가 행정 통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광역 경제권으로 간 네. 뒤에 이제 행정 통합으로 가자가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도 지금 부산 시민으로서 큰 메가시티에 대한 구성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은 중앙 집권식으로 변질될까봐 지금 사실 광역단체에 나눠졌지만은 우리 부산은 분권형 네. 메가시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홍바선님하고 같이 괴를 또 같이 하는 그 부분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만 통합한 데서 되는 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형식적 협약이 아닌 그 법적 제도적으로 그 특별 지자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그 광역 통합 정부에 대한 것처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네. 권한과 예상을 가진 특별 지자체로 이제 성격해야 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경남과 부산은 이제 서로 통합에 대한 맞춤을 가는데 실질적인 이제 균형적 이익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지만이 경남도 하나, 부산도 하나가 돼야지. 부산이 집중되고 경남이 집중되면 또 집중이 안 되게 되면 서로 또 엇갈린 반응이 있고 부산에 가진 가치관들 문화적 배경하고 네. 경남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 통합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이제 이익 분배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존중, 그다음 그 지역의 산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부산의 강점, 그다음 경남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계기에 대한 부분이나 행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역 철도망, 네. 철도망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또 절실한 부분이고, 그리고 보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인센티브 보장을 해줘야지 중앙의 장기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끝내는 지금 민간 주도, 즉 정부는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경제 부분도 통합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민간 주도, 즉 교수들이라든지 그 가버넌스 같은 개념처럼 일반적인 국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국가 정부와 민간 단체 그리고 교수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체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선거 투표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은 민주당의 불경 메가시티의 구조랑 유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그렇죠. 네, 메가시티의 당초 계획 내용과 상당히 그 일치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내용상으로 이렇든 저렇든 불경 메가시티 자체가 사장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상당한 불경 지역의 경제력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준비가 됐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교통 인프라, 네. 교통 인프라는 32조 정도의 예산을 내실을 받았던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화통합을 먼저 하자. 그리고 문화통합을 통해서 경제권 통합을 또 앞당기자. 그리고 행정통합으로 가면 이질적인 불경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를 한 다음에 행정통합이 가야 이게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가 불경 메가시티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경제력 확보와 그리고 이 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통합의 의미는 없고 또 이 통합의 목적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경 지역에서는 왜 메가시티를 주장을 하고 또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이미 이 동남권은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포항의 철강 그리고 울산의 자동차, 중화학, 네. 조선 그리고 부산의 물류 그리고 경남의 조선과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여수, 화학 이런 산업 벨트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남권의 산업 벨트는 대한민국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적 제도나 또는 기업의 활동 범위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화되어 있는 이유로 그동안에 홀대가 되어 있고 또 이 동남권 벨트에 대한 장점을 부각을 시키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불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취지고 또 일극주의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의견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네네. 결정적인 거는 네네. 거기에 대한 주변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인구 소멸이라 봐요. 네. 인구가 계속 소멸되다 보니까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인구가 빠져나가면 그 지역은 어찌 보면 경제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구 소멸을 위해서라도 광역급에 대한 그 메가시티처럼 합쳐지는 게 외국에 대해서도 많이 프랑스라든 여러 지역에서 나라에서도 지금 메가시티에 대한 좋은 장점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문재인 정권 때 했지만은 이거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그럼요. 장기로 네. 봐야 될 네. 문제고 그 장기전을 봐야 되는데 다시 보면 분권형이라면 우리 홍 박사님 해운대와 기장이지만은 다리 하나 사이에 그 지역을 벗어날 순간 해운대와 기장이라는 동네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 이렇게 협치가 잘 안 되는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이 16개 구군에 서로 조율하고 협치가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자기 지역에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연계가 안 되고 통합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경에 우산은 빠졌지만 그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구 소멸이 더 떨어진다 보거든요. 그러되면 당연히 큰 도시끼리 뭉쳐야 된다고 또 판단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외곽 쪽에 또
또 인구가 더 소멸되는 또 역효과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가시티의 부분은 상당히 청사진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안 좋은 부분, 암울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좋게끔 강쪽으로 만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예, 예. 권 박사님 다시 말하면 네. 어쨌든 지금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의 현 시점은 좀 부정적으로 네,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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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경 메가시티처럼 경제적으로 서로 이런 것들이 네, 다 협력하는 교류하고, 부분은 필요하죠. 그게 예, 예.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말씀이시죠? 그 지역도 안 되는데.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자, 그러면 인구 소멸은 왜 발생이 됐느냐? 지방에서 그것은 답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수도권이 일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도시들은 인구 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경 메가시티를 제안을 했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로서 목소리로서 얘기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경 특별법, 메가시티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울러 네. 잠시만요.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아울러 그렇다면 기존의 포항에서 여수까지의 기반 산업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기반 산업들은 기존 산업 체계 하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또 수출 주도 산업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과연 미래에는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을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정한 기술의 고도화 또 첨단화 산업의 고도화 산업의 첨단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AI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늘 얘기하고 있는 첨단 모빌리티 그다음에 또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을 이 동남권 중심으로 더 투자를 하고 더 개발하고 더 산업화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혁신적인 산업 기반 구조를 바꿀 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극 체제 하에 수도권 경제 체제를 우리는 지방 분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 체제 하에서는 우리는 대단히 걱정을 해야 하고 해소 방안이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네네네. 듣고 네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오셔서 타운홀 미팅을 가지시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지금 시점에서는 불경 메가시티가 조금 배제가 되고 있고 현재 행정 통합의 방향으로 시민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경 메가시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무산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미래 아젠다를 국가 차원에서 설정을 하셨고 또 그 기반 하에서 그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 그게 바로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강력하게 올 12월까지 부산에 오게 되는 거고 HMM 등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해운 대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소라든지 또 학교를 좀 더 투자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에 놓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투자 방법을 늘 산업은행에 목매지 말고
더 쉬운 방법으로 가자. 그게 바로 동남권 개발 투자 공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새로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부울경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십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여야 협치를 해서 부울경이 잘 살 수 있는, 특히 그중에 우리 부산이 부울경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또 우리 부산민주당의 주장이고 대통령의 생각이다. 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 드리고 제가 이제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시간 충분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과 공약, 좋은 청사진, 비전을 제시해도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GM 그 대우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울산 현대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다 빠져나간다고 현실적인 생활에서 일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는데 지금 북한 뭐 항로 개발 무슨 좋은 비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더 답답한 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법인세를 지금 인하를 해야 돼요. 상속세도 없애야 되고 지금 민감한 부분은 자꾸 표 때문에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로봇라든지 IT라든지 AI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버 기업 하나 못 하게끔 지금 막아놨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면 호주에서는 누구 교수 말대로 우버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10% 정도가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부하듯이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IT 기업이 할 수 있는 타다라든지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왜? 일반적인 택시 하시는 분이 다 죽는다. 옛날에 마차가 끌다가 우리 전철이라든지 택시가 돌아왔을 때 그때 반대가 상당히 극심했지만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역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아까 말씀대로 좋은 불경 메가시티 좋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뭐 토론을 하든 뭐 하는 게 좋은데 지금 현실을 좀 바라봐야 된다. 정말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국민들 정말 힘들다. 왜? 기업이 빠져나가는데 왜 2천만 명이 되는 이 근로자들의 10% 100만 명 되는 이 강성 노조가 왜 자꾸 이거 파업을 일으키면서 기업을 다 쫓아내고 있느냐. 이것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기반 산업이 빠져나오고 외국계 기업이 빠져나오고 이 유연하지 않는 강직한 노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게 거의 다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기업이 들어왔는데 강성 노조이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제 같아도 안 하겠어요. 이거는 포퓰리즘적인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까지 올라갔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는 우리 그 북한 항로라든지 뭐 특별법이라든지 좋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세부 사항들 말씀해 그럼요. 주죠. 네.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그 엉뚱하게 이것만 짓고 저것만 짓고 말로서 지금 4년 5년 흘러버리면 어찌할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지만은 국민들에게 반발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법인세라든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습니다. 네. 좀 떨어뜨려야 되고 그다음 상속세라든지 기업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지금 제조업이 아까 말씀대로 부산 우리 대한민국이 5위 정도를 가지는 제조업인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대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 되면 법적인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강성인 자기 지지층만 보지 말고 일반 국민들을 봤을 때는 조금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좀 완화시키고 협치를 바랄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것은 이제 딱 2달 됐습니다. 2달 동안에 부산에서 나갈 기업이 또 나간 기업이 어디 있는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고 이 대화의 정점에서 불경 메가시티를 논하는 또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을 논하는 관점에서 갑작스럽게 또 세금 부분을 들고 나오는
우리 권 박사님의 생각이 뭔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존재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에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부산 시민 거의 70%는 수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압도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계엄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도 한 번도 흔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최근 조사는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권 박사님도 인식을 좀 깊이 하시면 좋겠고, 점진적으로 부산이 양질의 일자리, 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실천을 해왔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실천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인식을 좀 달리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양질의 일자리를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수에서 포항까지 기존의 산업벨트는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산업벨트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영원히 대한민국이 수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그동안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력 마련이 필요한데, 그 동력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AI라든지 그 다음에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산업 기반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행정 통합보다도 더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이 정부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알기 때문에 권 박사님께 한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반박을 해드리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지금 여론조사가 50%로 떨어졌어요. 임사검증 때 잘못된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50% 정도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지금 메가시티는 행정적인 이 정치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메가시티에 대한 도시끼리 도시 연결을 시키려는 부분이지, 행정 통합에 의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가들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도시를 만들면 좀 더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고 문화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는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 삼성도 반도체 공장을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대만도 지금 반도체 공장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그 미국이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좋게끔 그 경제 활동을 잘 만들면 미국에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이게 잘못됐을 때는 상당히 큰 여파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좀 노조의 탄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좋은 양질의 일자리 자체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아무리 로봇가 있대도 사람의 손길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노조에 대한 이 탄력성과 유용성은 좀 우리 지금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 자영업자들 지금 세금 올린다고 또 난립니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올리고, 그리고 월급
그 받는 분들의 카드가 나중에 그 12월 달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세금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볼 때 꼭 한번 이 결과물이 이번 6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간다니까 이 세금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볼 것이고, 그리고 법인세가 내리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상속세, 정유세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 교수들도 그 부분은 내려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전에도 했듯이 국민이 배를 띄울 수 있고 배를 뒤집을 수 있다 봅니다. 지금 이 이재명 정부도 잘해가고 있는 부분은 잘하는 점은 저도 박수를 치주고 싶지만 어찌가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 경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교류해야 되고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피드백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야지만이 정말로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경 메가시티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좋은 산업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일단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권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속의 디테일들, 뭐 그렇죠. 노조 문제라든지 뭐 기업의 이전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그 밑에 디테일들을 좀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그 저희들이 전체적인 불경 메가시티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맞지 않았지만 근데 여당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금 박사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산업 구조가 이 동남권 벨트에서는 여수에서 포항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기존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특히 불경 이 거대 도시들이 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 소멸의 가장 큰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로 모든 젊은이들은 서울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불경 메가시티를 문재인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었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방도시에 대한 회복 방안이나 회생 방안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은 했지만 실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항을 부산 시민이나 경남 도민들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그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는 불경 메가시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부터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공론화 과정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전문가 입장인 제가 봤을 때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큰 숙제거리라고 하면 기존의 기반 산업인 동남권 산업벨트로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은 뭐냐? 새로운 신산업인 첨단 산업을 우리는 끌어들이고 또 그 첨단 산업으로 어떻게 구조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조 고도화 속에서는 국가 미래 아젠다인 북극 항로라든지 그리고 AI 산업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경에 중점적으로
포진을 시키고 집적화시킴으로 인해서 미래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미래 첨단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면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불경 강력 메가시티가 구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근데 홍 박사님 그 전체적인 그 방향성은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은 동의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행정통합도 우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서두에서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권호문 박사님께서는 지금 그 디테일에 있는 문제들을 그렇죠. 먼저 이제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지금 군산 GM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 좋은 일자리가 지금 기업이 철수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좋은 여건을 클러스터 만들고 우리 말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은 청사진을 그려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낮추고 지금 상속세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두 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불교 메가시티로 가야 되고 그 양질 속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예. 홍순원 박사님의 말씀을 권은우 박사님께서도 전체적인 그림은 부정하시는 맞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뭐 세금 문제에 대한 것을 네. 지금 주제의 방향성은 맞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세금 문제라도 이런 것들을 꺼내셨기 그 지금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듯이 네. 저는 이제 클러스터도 좋고 산업 그 좋은 일자리 양질의 질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죠. 외국계가 투자하고 이러면 되는데 외국 투자하게 되면 이 강한 노조를 보게 되면 투자를 꺼린다는 이야기가 공건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권 박사님, 자, 네.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네. GM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삼성 반도체 그리고 SK 등등 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합니까? 그건 삼성인들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SK인들 하고 싶겠습니까? 현대자동차인들 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중심의 경제권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더 한 수 떠서 트럼프는 관세 폭탄까지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은 뭡니까? 자국 보호주의입니다. 그 자국 보호주의가 오늘날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중동 전쟁보다도 더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GM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철수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그걸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게 바로 앞으로는 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협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노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우리가 논의를 하면 그렇죠.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 오늘은 큰 그림 딱 요 20초만. 오늘은 20초만. 아니 20초만 말씀드려요. 네.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국 보호주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한 데서 연구개발 R&D라든지 이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있는 것 같고. 네, 박사님 요거 마찬가지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저희들 세금 문제라든지 관세 네. 문제를 다 들여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 전체적인 취지는 두 분이 동감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아름답게 정리를 하면서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타운홀 미팅 가시면 꼭 이재명 대통령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대통령께서 네. 많은 준비를 해서 불경 또 네. 특히 네, 부산을 네, 불경의 중심에 가져가겠다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2시에 꼭 시청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